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은 창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창원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컨벤션 센터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 축구센터 본관 2층 중세미나실에서요. 여러분들을 오후 2시에 만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하는지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시황도 궁금하다 하신다면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시장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시가가 살짝 떴어요. 이게 뜬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요. 역시나 해외 의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요즘은요. 뭐냐면 상해 종합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항생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짝은 보여줬다 보니까는 다들 주춤하네.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다. 그리고 다우존스도 아랫꼬리가 갈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빨간불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가는 떴는데 사실 뜨고 나니까는 연준 파월 의장이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 올릴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최종 금리를 5.2%대가 아니라 지금 6%대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심리상으로 봤을 때 시가가 뜨고 밀린다라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떴다라는 것은요, 아침에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건데, 우리 왜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를 따돌릴 때 어떻게 뛰어가야 되냐요? 막 한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오른쪽 탁 돌고 오른쪽 가는 척하다가 왼쪽으로 탁 돌고 약간 그런 식으로. 축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으로 사람한테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죠. 왼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는 척하다가 왼쪽 가고 약간 이런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맞아요. 이게 가는 척하다가 안 간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밑으로 시가가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운봉 내려가면은 처음부터 내려가려고 했고 그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정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는 것은요, 가는 줄 알았지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런 모습을 만들었을까? 가는 줄 알았지라는 모습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한다면, 시가가 뜨게 되면 사람들은 흥분을 하게 되고 올라간다 생각을 하게 되고 조정시 매수가 맞구나,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매수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량을 팔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자기들 물량을 팔아내기 위해서 매수세를 만들어내려고 시가를 띄워서 가는 것처럼 보여서 따라붙게 만들고 그들 물량은 팔아내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가려다가 안 가는 이 모습 자체는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가가 뜬 다음에 떨어지는 음봉 자체는요,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내려가려고 하는 느낌에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시가가 뜬 다음에 밀리는 요런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모습에 속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이렇게 시가 뜨고 밀리는 이런 음봉들도 안 좋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나오는 요런 모습들도 시가가 뜨고 밀린다라는 것은요,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시가 뜨고 밀리게 되면은 빠지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가가 뜨고 밀리는 자리들은 보통은 안 좋은 모습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조금은 피해야 된다. 여기도 시가 뜨고 밀리니까 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시가 뜨고 밀리니까 밀리고, 그죠? 그래서 시가 뜨고 밀리면은 밀리는 현상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우리가 통계치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경험이 이랬더라. 이래 해왔으니까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전통이라던가 자녀에게 교육을 할 때 이러하면은 이러하다라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부하 직원 교육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대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
경험과 어떤 지금까지 오랫동안 쌓여있는 통계치에 의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가 뜨고 밀리면 좋은 일들이 별로 안 생기니까 약간은 관망하거나 들고 있는 종목들 수익이 난다면 팔아 해치운 다음에 빠진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절대적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더라라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잘 짚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결국 결론을 내리면은 시가가 뜨고 밀리고 있다. 결국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새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보는 게 상한가죠. 상한가에는요 강한 종목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좋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 오늘 우리의 대표 종목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제일 세다라고 할 만한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보면은 터무니없이 답도 없는 종목들이 올라왔다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자이글이라던가 석영 AT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분절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들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딱히 살만한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어제 이어가지고 약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분절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라는 거. 장중에는 오늘 양지사라고 하는 기업까지도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양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절주 중에 대표적인 분절주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까지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좋은 시장의 모습은 아니구나. 지금 제일 세다는 놈들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 제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 드렸는데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전부 다 고점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그 우리 역발상 투자,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역발상 투자 제목을 보시면은 리튬 마지막 불꽃쇼가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빠르면 하루 이틀, 느리면 일주일 이내 이거는 고점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튬 관련주라던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또 밑으로 폭락 나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가 흔들기가 시작될 거예요. 요 위쪽에서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가 하면서요 상당히 많이 흔들어대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농락당하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역시나 여러분들 너무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게 좋고, 제가 왜 이걸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시죠? 상당히 택도 아닌 테마를 가지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급등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끝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하자. 항상 우리가 테마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는데 테마는 유종의 미가 화려해요. 그래서 꽃도 그렇고 우리 세상 만사를 보게 되면은 화려한 것에는 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이 마지막에 불꽃쇼가 펼쳐질 때는 들고 있는 분들도 조금 빨리 팔아내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이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이글 다들 아실 겁니다. 자이글 고기 굽는 그런 것들 만들고 인덕션 만들고 가스레인지 만들고 이런 가전제품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가전 이런 것들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업이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급등 나온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품절주라서 급등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뉴스는 없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3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1300만 주 중에서도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68%, 약 70%에 가까운 물량이 묶여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장이 좀 안 좋거나 삐리하다 싶을 때는 조그만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를 급등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이글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고 있던 분들은 품절주가 이렇게 올라와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최고의 베스트긴 한데요. 일단 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 신고가 여기 지난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7, 8천 원 이상까지도 한번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셨다가 올라올 때 잘 매도한다라고 보시고, 아니다 싶을 땐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갖고 계신다면은 딱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석경 AT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붕화물계 리튬 이온 전도체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석경 AT는 기존 리튬 이온 전도체 황화물계인 결정 구조에 비해 전도성, 안정성, 경제성들을 앞세워서 해당 소재의 양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는 거죠. 계획이다. 여기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 진출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좋은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 누구나 계획은 그럴싸할 수 있고 누구나 신사업, 새로운 사업 하고 싶다라고 떠벌떠벌 할 수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해야 우리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거지 계획을 짰다고 해가지고 투자할 메리트가 있습니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기업도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주 발행된 것 중에서 45% 정도가 묶여 있으니 결국은 어때요? 이것도 품절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뉴스에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도 저런 뉴스와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었을 때 개미들을 유혹시킬 수 있는 그런 저로의 찬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끝물에 또 이런 쓸데없는 품절주들, 정말 대형주들을 끌어올리기는 조금 버거우니까 이런 쓸데없는 품절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쭉 빠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힘 빠져 있을 때 저런 잡주들을 또 2차전지 관련주라 시고 급등시키고 있다. 큰 거부터 해서 작은 것들까지 이렇게 아낌없이 해먹으려고 하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탈출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런 종목은 들고 있던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품절주인데다가 매매할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해서 수많은 전문가들도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신규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고통 속에 살지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거는 잡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또 KCS라는 종목이 방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정부가 양자 기술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주 쪽, 블록체인 관련주 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역발상 투자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올라갈 테마는 뻔하지 않습니까? 보안 관련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보안 관련주 중에서는 싸게 종목들을 사놓으면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세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따라붙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 이 시세도 결국 빠지게 되는데요. 빠지고 났을 때도 보안 관련 테마는요. 챗봇 GPT 이런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보안 관련 클라우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보안 관련주들은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은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넣어 놓는 게 좋고 비싸게 샀다면은 이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지 마시고 보안 관련주들은 떨어지면 조금 싸게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보안 테마 살아있는 테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 미리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실현시키면 되고요.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실적을 보면서 괜찮은 기업들을 위주로 잡아놓는 것을 추천드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보니까 보안 관련 테마는 예전부터 예상을 해왔던 테마지만은 2차전지 테마가 꺾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2차전지 테마가 끝물인데 그 끝물이 끝나고 나면은 지수가 빠질 것이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낼 만한 어떤 주도주들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 방어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저점,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계속 내려가는 자리라서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조금 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약간은 집중 호우 기간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계속 관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거면 올라가라, 내려갈 거면 내려가라. 어찌됐든지 간에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줄 테니 마음껏 들어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